먼저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 오늘 어떤 정보 들고 오셨는지 한 종목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에 최대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S24가 카카오뱅크 관련 수혜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들고 온 종목 역시 카카오뱅크 관련 수혜주로서 27일 날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같이 한번 급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종목명 같은 경우는 알서포트고요. 이제 알서포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K뱅크도 그렇고 이제 비대면 영상 관련해서 이런 기술이 부각받으면서 이 K뱅크 관련 수혜주로도 지금 묶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다시피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27일 날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단기간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일 좋아하는 그 패턴이죠. 현재 우상향 추세에서 정확하게 5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 240일 차례대로 정배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이동평균선 간의 정배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상을 본다고 했을 때도 자 과거에 이제 하단 추세를 한번 이제 뚫어내면서 단기간에 여기서 한번 상승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하단 추세를 뚫어내면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상승 양봉으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연결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단 추세를 뚫어내면서 지지를 받는 구간. 현재 주봉상에서 추세를 뚫어내면서 지지를 받다 보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 지지만 제대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얼마든지 반등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차트상 정배열과 함께 지금 추세를 뚫어내면서 지지를 받는 구간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좋은 구간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내일장에서 이 알서포트가 시세를 준다고 하면은 당장의 시가 이하 매수는 진입을 하지 않을 거고요. 2,850원 이하에서 조금 시세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간에 저항대 대략 한 3,100원 정도까지 짧게 잡고 갈게요. 3,100원까지 일단은 노려볼 거고요. 손절가 역시 짧게 과거 지지라인 때인 2,600원까지 가져가는 것으로서 저는 내일장에 한번 편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알서포트였습니다. 오는 27일 출범하는 카카오뱅크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 2,850원 이하, 목표가 3,100원, 손절가 2,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의 한 번째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IHQ를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IHQ. 예.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까? 상당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IHQ가 엔터주죠. 네. 종합 엔터테인먼트 이제 관련된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드 이런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엔터 또는 게임주들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애들 같은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HQ가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기간 수급이 최근에 100만 주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대주주가 딜라이브입니다. 또 사드 악재에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선방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드라마 제작사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시청률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지금 중국 쪽을 통해서 또 오퍼도 진행하고 있어서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딜라이브가 지금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학과 사정으로 해서 매각 이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글로벌 통해 가지고 5% 정도 지분을 매각을 했거든요. 주당 2,500원이에요. 지금 얼마죠? 2,100억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네. 400원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예요? 적어도 2,500원 이상은 가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진격 차트에서 진격의 양봉이 발생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 과연 이제 디베이스 전문가한테 수익을 안길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지금 이제 주봉상에서 진공관의 목표치가 2,420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한 방이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못 갔을 때는 상당히 지금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체 기간 수급 자체가 최근에 유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진격 차트에서는 중기 추세가 완전하게 전환 신호가 안 나왔지만은 한 번 정도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900원. 네, 목표가는 2,420원, 매수가 같이는 2,080원 정도에서 오늘 종가 기준에서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박호정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IHQ 엔터 관련주인데 그래서 전문가님 그래도 일주일 동안 승부를 보셔야 하는데 수익률 5%는 조금 미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해 봐야 하는 건가요? 2,420원이니까는 예. 여기에서 400원 정도. 네. 예, 400원이니까 네. 10% 정도 이상은 10%?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양호한 흐름 이번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저는 이번에도 한번 들고 온 종목은 단기간에 추세를 잡아간다고 하면은 네. 확실하게 급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예. 현재 이제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 미국 관련해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지금 증시가 빠지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바로 방산주 빅텍을 들고 왔습니다. 자, 빅텍 같은 경우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북한이 이제 우리 한국 그리고 미국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에 관련해서 저희가 제재를 넣고 있지만 북한은 추가적으로 도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만큼 언제든지 미사일이 다시 한번 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핵 미사일 실험 준비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텍이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또다시 북한의 이 그 도발에 의해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다시 또 뭐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빅텍이라는 종목이 자, 2016년도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는 뭐 6,000원까지 갔다가 3,5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대략적으로 뭐 반토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하단에서 추세를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패턴에서 지금 이 121선을 깨지 않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가 지금 120선을 깨지 않는 상황. 빠져도 깨지 않고요. 또 빠져도 깨지 않고 깨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금 차트가 위치한 구간이 하단 추세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향 하단 추세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단 추세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얼마든지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번 차트를 단기간에 봤을 때 지금 최근에 5일선을 돌리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텍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5일 이평을 밟아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통 전고점대 지진 라인을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래서 빅텍이라는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고점대 이동평균선대의 지지 라인을 저항 라인을 여기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동평균선대의 저항 라인을 잡아가면서 자, 이 추세를 이제 연결해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깨지 못했던 고점대를 드디어 이제 그 과거에 뚫어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늘려주면서 지지를 받고 치고 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또 이 지금 그려놓은 걸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크게 내가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너무 세세하게 보면 아니겠지만 그냥 좀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쌍바닥 패턴까지 좀 보여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빅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하단 추세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텍이라는 종목 지금 편입을 하도록 할 거고요. 빅텍은 일단은 그래도 방산주가 등락폭이 좀 심한 만큼 3,700원 이하에서 편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원 이하에서 편입을 진행해 볼 거고요. 단기간에 반등을 노려준다고 하면은 4,500원까지. 방산주는 한번 뛰면은 크게 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목표가를 높이 잡고 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21선을 이탈하는 구간 좀 넉넉히 잡아서 3,200원,
3,200원 정도까지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빅텍이었죠. 전고점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님, 빅텍의 추세 상승을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수급적인 부분은 괜찮을까요? 평소에 본다라고 하면 빅텍은요, 일단 수급 부분에서는 어떻게 뚜렷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든지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다 다르거든요. 네. 진짜 실제로 우리가 스파이가 아닌 이상, 간첩이 아닌 이상,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텍이라는 거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 네. 주포라든지 그런 큰 손들의 움직임이 좀 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빅텍은 단기간에 지금 확실하게 그 방산주 이슈로서 뜰 때만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방산주는 보면은 보통 한번 상한가를 가더라도 연속해서 상한가 가는 게 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짧게 4,500까지만 보고 우리는 바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단기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한번 좀 빠르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DBS 전문가 하면은 딱 그 수식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예, 진격 차트, 네. 그다음에 IT 전문가, 그다음에 OLED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OLED 후발주자, 장비 중에서 유일한 이제 바닥주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놈을 한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파인텍. 과연 이제 파인텍은 어떤 이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파인텍은 디스플레이 이제 전문 업체인데 이 회사가 왜 OLED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냐면은 세강테크라는 OLED 장비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OLED 장비주로 해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쪽에 OLED가 슈퍼사이클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다 지금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만 지금 바닥권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 적자. 예,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다가 올해부터 1분기에서 턴 어라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딩이라는 이제 장비. 이 본딩 장비가 뭐냐면은 FP12를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최대 수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FP12 관련된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BH라든가 인터플렉스가 바닥권 대비해서 300% 넘게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인텍 같은 경우는 성장 스토리에 가장 알맞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가 무려 지금 16,000원이에요.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8,340원. 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 이제 괴리가 상당히 계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 네. 진격 차트에서는 완벽한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성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취 매장입니다. 지금 진격 바닥권 진격 차트에서는 바닥권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봉이라든가 주봉이라든가 월봉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릴 자리인데 솔직히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는 종목이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한번 큰 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제 매수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8,340원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 자 주봉상에서 목표가가 엄청 높습니다. 예. 14,000원. 14,000원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14,000원. 그러면 수익 자체가 나쁘지 않겠죠. 손절가 같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딱 이 하단선 라인대 7,300원 요렇게만 설정만 하시면은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파인텍이었습니다. 오늘 갭 상승하면서 5% 가까운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죠. 매수가 8,340원 오늘 종가이고 목표가 14,000원까지 홀딩해 보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두 종목씩 총 4개의 종목들 살펴봐 드렸는데요.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없는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은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두 종목 가운데 이 부분은 좀 궁금하다 싶으신 부분 없으신가요? 일단은 저도 봤을 때 파인텍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종목이에요. 네, 일단 IHQ 같은 경우는 저랑은 좀 안 맞는 종목에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웬만한 연예인들이 어떠한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종목이에요. 실제로 뭐 제일 믿을 게 없는 게 예.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뭘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이 엔터주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매각 관련 공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매각을 2,500원대라고 했나요? 2,400원대라 했죠. 2,500원인데 그게 그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통해서 5% 정도 여기서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 아까 말했다시피 2,500원대 매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IHQ가 지금 7월 12일자에 그 매각 관련한 이슈로서 한 9% 정도 급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2,500원대 이 매각을 매각했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개인 투자들이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그 과거에 웨이포트를 좀 아시지 보이죠? 웨이포트 같은 경우도 자진 상패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주가 자진 상패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가격대까지 단기간에 상한가를 가는 그 하루 만에 상한가가 가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 IHQ 같은 경우는 2,500원에 이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2,100원 정도까지 여기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는 건 아마 이 매각 이슈로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은데? 예, 너무 멀리 가시는데 예. 이게 5% 정도의 그 지분을 가져갔던 이제 그 회사가 디즈니사예요, 미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왜 IHQ라는 지분을 5% 정도를 왜 샀을까? 이거를 좀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은 네. 거기에 따라서 5% 정도에서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HQ가 단순하게 뭐 중국이라든가 드라마 제작사로 해서 이렇게 나가지만은 미국의 디인사를 통해서 뭔가 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해서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딜라이브 지분 자체가 35%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얼마든지 어떤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딱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거래가 터지고 기관들이 100만 주가 들어왔다는 것은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도저히 여기에서 떨어져 봤자 크게 믿져야 본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참고하시면은 정말 이제 멋진 그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살펴봐도록 IHQ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 반대로 전문가님은 또 정선호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 없으신지? 아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얘기한 게 있는데 이제 왜 하필이면 왜 빅텍을 가지고 나왔을까? 빅텍이요? 예. 네. 빅텍 자체가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이 조금 이제 틀리가 있거든요. 개별주를 위주로 해서 이제 단타를 이제 잘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을 이제 선별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이런 스토리가 있는 기업을 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빅텍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진격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추세 자체가 돌려 나오기는 힘이 조금 이제 부족하고 매물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개인들이 그렇죠.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예, 그거로 조금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이 빅텍이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빅텍이 좋은 종목 아니고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저도 거 아니에요? 오늘장에 이걸 예. 들고 오면서 제가 과연 이거를 들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한 고민도 좀 많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를 좋아하지도 않고 네. 진짜 뭐 빅텍을 민다는 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전쟁이 나길 원한다는 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들고 왔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신들의 전쟁이 수익률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률을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산주가 단기간에 반등 보여준다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막 그날에도 막 지수를 본다고 하면요. 최근 시장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산주만 또 모아놓고 이 방산주가 수급이 들어온다 싶으면 괜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만큼 방산주 움직임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빅텍이라는 종목은요. 추세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냥 홀딩 하시고요. 깬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을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